야당과 여당의 당대표들 간의 합의일 텐데 이정현 대표가 끝끝내 합의를 안 해준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조합 대표는 10월 21일 날 물러나고요. 그 당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던 거기 때문에 좀 늘어지는 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제 친박계 인사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스러운 질서 있는 퇴진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박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 예상들 하셨습니까? 일단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어제 친박계 중진들의 그 건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중대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고 박 대통령이 아마 비밀에 붙인 채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다른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이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취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보안에 붙어진 상태로 연설문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무총리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금 황급히 연락을 받고 세종시에선가 회의를 하다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은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극도의 보안에 붙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담화를 앞두고 세종시에서 상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퍼지기도 했는데 실제 총리실의 설명은 황교안 총리는 세종시에서 대통령의 담화를 TV로 지켜보겠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소식 계속 좀 지켜봐 주세요. 네. 자, 방금 전 나온 대통령의 제3차 담화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김혜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야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야권은 오늘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국민은 조건 없는 즉시 퇴진을 요구했는데 오늘 발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대통령의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의총을 진행 중이고요. 국민의당도 잠시 후 긴급 의총을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장에서 미국 탄핵 추진안에 대해서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탄핵을 계속 강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던 비박계는 오늘 박 대통령의 퇴진 발표에 따라서 진로 수정이 예상이 됐는데요. 비박계 한 의원은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한 만큼 탄핵 절차는 중단하겠다면서 퇴진 시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제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논의를 중단하겠다. 하지만 야당에서 탄핵 그대로 강행하겠다. 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면?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야권은 오늘 안으로 단일한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서 오늘 2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통과에 피를 잡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입장에 변화가 보이고 있어서 탄핵안 추진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김혜민입니다. 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담화로 인해서 지금 전국 상황은 한참을 내다볼 수 없게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이자 국민의당 탄핵소추위원인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념 사심이 없다, 일체의 습득 이익을 취한 게 없다, 단지 옆에 지금 사람을 잘못 뒀을 뿐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업대에서 돈 70억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한 것들, 이런 행위들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대통령께 직접 한번 정말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전혀 범죄의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퇴진을 이렇게 하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구체적인 시점이나 일정은 본인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공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라고 하는 게 여러 대정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상당히 더디고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시간을 끌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담백한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을 끌 의도로 저 얘기를 하셨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총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에서는 탄핵 문제 어떻게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희 국민의당도 잠시 후에 지금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량에 나온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희도 탄핵 절차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지금 비박계에서는 지금 동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원이 172명인가요? 의원들이? 그 의원 숫자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박계에서 최소한 한 30여 명 이상의 지금 동의를 얻어야 탄핵 수출 의결에 관련된 200석 이상을 지금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절묘한 담화를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지금 가령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엊그제 지금 그 이렇게 국회 전직 의장들을 포함한 원로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쯤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사퇴하는 그 일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사퇴와 관련한 분명한 좀 일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김 의원은 지금 국조특위 간사시잖아요. 예. 자, 지금 이번에 대통령의 잘못 가장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게 뭡니까? 뇌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미르라든지 때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모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만큼 사익을 추구할 의사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에서 지금 삼성과 제일모직 의결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에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 암약을 행사해서 이 의결권 행사가 왜곡됐고 삼성의 개인권 승계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밝히는데 좀 주력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이 4월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여전히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정확히 밝혀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정말 상황은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야 쪽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의원들 봐도 그렇고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당장 탄핵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더불어민주당이죠. 일단 지금 청와대가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박계에서 벌써 지금 그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노, 개헌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확히 원하는 지점으로 지금 비박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당장 지금 비박계를 대표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의 탄핵 일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제 야당이한테 확실하게 공이 넘겨간 겁니다. 야당이 지금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비박계가 찬성해주지 않으면 탄핵 못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다 딸딸 긁어먹어도 171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인 29명이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비박계 의견을 들어보면 강경파 의원들이 아직 있긴 있습니다. 박 대통령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탄핵을 강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심사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권력 이양 절차를 만들어갖고 대통령한테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이 정말 임기 단축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통령한테 여당 의원들이 탄핵까지 가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지금 벌써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심하게 할 거고, 지금 다음 3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그 탄핵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 좀 늦추자. 이 일은 좀 아니고, 일단 탄핵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일로 좀 미뤄보자. 야당에서 예. 12월 2일이나 12월 9일 아마 9일이만 아니 야당은 무조건 2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아시다시피 친박 중진 8명이 대통령 쪽하고 얘기를 해서 물론 조기 퇴진하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 벌기, 그 야권이나 여권 교란, 비박계 교란의 꼼수라고 야당이 봤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늘 아침부터 무조건 내일, 2일날 사흘 뒤에 그냥 탄핵을 하겠다. 그걸 급격하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이 또 강수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여당 비박계까지도 최소한 9일까지는 좀 미루면서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의 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모로 봐도 지금 야당한테 대통령이 힘든 공을 던진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야당한테? 야당한테 힘든 거죠. 야당한테 힘든 거죠. 자, 비박계도 좀 힘들죠. 새누리당의 입장,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얘기도 좀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그 대통령의 속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점에 따라서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물러날 생각을 안 하고 기회를 보면서 그냥 대충 물러난다고 말을 던져놓고 선을 깔고 꼼수를 부린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 물러날 생각을 했고 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에 담화문 앞부분에 제가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고 사심을 갖고 한 건 아니다. 또 그 공적 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에 지난번에 말을 했을 때는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죄가 없으니까 물러날 이유가 없다. 그걸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저는 이걸 물러나지 않으려고 자꾸 뭔가 이렇게 그걸 지퍼를 붙잡는 게 아니라 물러나기로 했는데 일종의 최후 진술 비슷하게 나는 물러나고 떠나는데 그래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나는 생각이 아직도 이렇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보고. 근데 시점이 언제라도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잘 못해서 뭐 내년 8월, 10월 아니 그러다 보면 임기가 끝나갈 때 좀 전에 그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은 탄핵을 하더라도요. 그 2일이나 9일에 탄핵을 하더라도 그때보다 빨리 해도 물러나는 게 2월 말입니다. 조금 더 늦어지면 4월입니다. 더 늦어지면 6월입니다. 그럼 근데 만약 여야가 내일 만나가지고 합의해서 대통령 보고 2월에 물러나 주십시오. 4월에 물러나 주십시오 하면은 더 땡겨지는 겁니다. 언제보다도 더 땡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합의를 안 하고 대통령이 꼼수를 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서로 미루기만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바로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7일 8일이죠. 네. 그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최순실 씨가 국민 앞에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증언을 하게 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몇 썰전인가요? 여기서 대통령이 10억짜리 그 청탁을 현대자동차에 하는 얘기를 굉장히 좀 이상한 청탁을 한 거죠. 대박이 처음이겠죠. 뭐 예, 무슨 코퍼레이션 그래서 10억짜리를 총수한테 얘기를 하고 그 팜플렛을 주고 그 다음에 수석이라는 분이 그거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 치료했던 조그만 의원급의 의사들을 경제사절단에 참여시켜서 데리고 다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국가를 위한 공적 사업이다. 이렇게 하니 내가 죄가 없고 그러니 내가 당장 물러날 이유가 없고 그런데 내가 좀 측근들 잘못 관리해서 정치권에서 저렇게 나를 물러나라고 하니 나는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합법적으로 나는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런 식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기본적으로는 권력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없는 것 속에서 그러나 정치권이 요구하니 내가 이렇게 받아주겠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비박계가 저렇게 나선다라면 지금 뭐 정진석 대표가 비박계를 대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를 해왔는데 저는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가 이 부분에서 발을 뺀다라면 새누리당이 굉장히 골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의 요구 속에서 못 버텨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박계의 입장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의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자, 대통령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본질은 지금